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뭐 금리 인하라는 재료, 그다음에 또 로보택시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데 재료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노출이 됐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갔다가 밀리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금통위가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되죠. 이건 제가 잠시 후에 통계로 보여드릴 거고, 외국인들은 뭐 계속 매도했고 매도 규모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 투자가 매수로 전환된 점, 이거는 제가 뭐 짚어드렸던 건데 이것도 잠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제약, 다음에 오늘 뭐 노벨 문학상 때문에 출판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죠.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부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좀 하락 종목이 많아서 조심스러운 가운데 뭐 개별 이슈 있는 종목군들만 좀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해외 쪽 재료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CPI가 내려가고 있는 건 맞는데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추세는 내려가고 있다 좋은데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부담되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호재도 아니고 아직도 악재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재료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외신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 분석가가 있더라고요. 뭐 세계의 괴물 이렇게 하는데 그게 금리, 달러, 유가인데 이게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안 빠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갔고 뭐 지금 약간 눌리고 있지만 뭐 어쨌든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최근에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국제 유가도 올라갔다가 하루 조정받았지만 재차 다시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 세계의 괴물이 좀 떨어져 줘야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특히 달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갈 때는 좀 부담이 되잖아요. 이게 확실하게 좀 꺾였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게 트럼프가 최근에 또 여론조사에서 올라서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법인세 인하해주고 또 재정을 또 많이 투입하고 뭐 이런 거다 보니까 그럼 채권 발행 많이 해야 되고 그럼 금리 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저렇게 앞서고 있다라는 점도 금리라든가 이런 쪽 측면에서 본다라면 좀 부담되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올라가 있는 상태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호재가 있긴 한데 뭔가 좀 걸리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오늘 초반에 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이제 미국의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가까이 올라갔는데 뭐 메모리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뉴스, 그러니까 AMD가 새로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칩이 메모리가 더 많이 장착된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던 게 있었죠. 그리고 엔비디아 자체도 이제 사상 최고치 근접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장 초반에 삼성전자 플러스 나고 하이닉스도 뭐 초반에는 제법 올라가고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나줬죠. 그래서 반도체 주까지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시장이 확실하게 좋아진 게 아니라 이게 좋아질 둥 말 둥 계속 오락가락만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관성 있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장중에 계속 매물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했던 일정 중에 하나가 로보택시 공개였거든요. 그런데 저게 2026년 생산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년도 아니고 2026년, 물론 어제 일부 언론에서 2027년 1분기 얘기한 것보다는 좀 이르긴 하지만 어쨌든 당장 내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되려면 먼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4천만 원 미만 있다라는 거는 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기적으로도 좀 그렇고, 이게 알고 있던 재료가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보시면 12시부터 우리 시간 12시부터 시작돼서 그때 좀 팍 하고 밀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노출된 재료 그러면서 이제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지인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저기 로보택시가 실제로 상용화가 된다면 저 같으면 저거 택시 회사 차려갖고 몇 대 사서 그냥 그 택시가 그냥 일하게 둘 것 같아요. 요즘 택시 얼마나 이렇게 하루 운행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사업이 되겠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좀 멀리 떨어진 얘기지만 미국에서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머스크가 이걸 사업화하는 사람들을 노려가지고 만든 거 아닐까? 뭐 좀 그런 혼자 상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로보택시 재료가 오늘 반짝하다 밀렸는데, 저게 이제 완전히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늘 이후에 이제 재차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장기 동력이 하나 뭐 생겼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재료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이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적어도 오늘은 이 영향으로 재료 노출로 2차 전지가 빠지면서 오후 들어서 지수도 아예 마이너스로 밀어버리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됐고요. 다음에 뉴스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렸거든요. 이제 금리를 내렸고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금리를 내리면 보통은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내리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그날 증시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안 그래요. 분 차트로 보면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1분 보고 한 5개 정도 올라가는 신용하다가 이제 어정쩡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다만 그 이후에는 좀 정돈이 됩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라는 거, 그 이유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금리 인하 자체는 유동성, 돈을 더 많이 생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좀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됐고, 또 외신을 보면, 외신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시각을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외신에서는 저 경기 부양, 부스터 이코노미, 그러니까 경기 부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부양다운 부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없었잖아요. 근데 통화 정책이 시작이 됐다. 드디어 우리도 금리 인하가 됐다라는 점은 나름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그 엔비디아가, 제가 저걸 왜 보여드리면 모건 스탠리에서 또 공급가액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약간 기존의 보고서를 좀 보충하는 어떤 보고서 같은 게 나왔는데, 뭐 여전히 뭐 공급가액 얘기하는데 내년도까지 다 팔렸다는데, 저게 무슨 저 공급과잉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산도 안 된 게 다 팔렸다고 하면 저거는 오히려 부족한 거 아니에요? 저게 미리 사재기 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또 비슷한 취지의 어떤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 왜 저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엔비디아 쪽에서는 이미 블랙웰 공급, 이 단가도 더 비싼 거라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익률이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저런 뉴스도 오늘 하나 또 나온 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특징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6만 원 위에서 제법 머물다가 이제 밀렸는데, 특이한 건 9월 26일 이후에 처음으로 장중에 한 번도 마이너스로 내려간 적이 없었어요. 네, 뭐 말이 9월 26일이지 뭐 10월에 휴장이 많았기 때문에 날짜로 치면 얼마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 머물렀던 거는 되게 오래간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좀 있었고, 다음에 바이오주들이 오늘 강했죠. 뭐 해외 계약건이라든가 뭐 하여튼 등등의 어떤 재료들이 나온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종의 이제 인버스 같은 투자 상품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떤 업종 하나가 인버스 같이 취급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이오 제약주들이 그런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재료도 좋고, 일종의 이제 다른 종목이 좀 어려울 때, 아, 이 업종은 재료들이 충분하니까,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일종의 인버스 상품 같이 또 집중이 되면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대거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반짝이 아니라 그런 종들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반도체 종목들도 뒷부분에 좀 흐지부지하게 밀리긴 했지만, DI라든가 뭐 유닛 테스트,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군들이 제법 강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은근히 최근에 반도체주 중에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추세를 그리는 종목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또 수급도 좋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은 중국도 대단한 것 같아요. 막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책을 쏟아붓는데, 이제 증시가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지간한 부양책 없으면 안 올라가요. 예, 이게 무슨 막 그걸 몰핀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뭔가 좀 센 진통제를 맞아야 뭐 완화가 되는 것 같이, 지금 막 있는 대로 막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어지간한 거 아니면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주춤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회사는 외국인들이 6천억 원이나 팔았는데, 오늘은 좀 매도가 폭발적이었다라기보다는 좀 매수가 줄어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는 좀 늘고 매수는 더 많이 줄고, 이렇게 돼서 매도가 좀 많이 잡혔고, 제가 이제 아침에 금융투자가 좀 매수로 바뀌는지 봐야 된다 해서 빠르면 오늘, 만약에 아니면 한 1조 원 정도 매도 마저 하면서 다음 주 중반 이후, 그래서 근데 금융투자가 매수로 나서면 대형주 쪽에 조금 수급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이전보다 환경이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늘 일단 매수로는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매수로는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이 워낙 세게 매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 효과가 좀 약했죠. 근데 어쨌든 금융투자가 매수를 추세로 보인다면 한 2조 원 정도 이상도 매수가 쌓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다시 매도로 나가는 게 아니라면, 어쨌든 요건 좀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금융투자가 매도하는 사이클에서는 외국인들까지 매도하면 아래쪽 방향으로 파생 쪽에서 장난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매수로 받쳐주면 아래쪽으로 방향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차라리 변동성은 몰라도 나름은 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들 종목은 오늘도 삼성전자 4천억 원 우선주 포함해서 이제 팔았고, 매수 쪽은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 삼성바이오, SK바이오팜,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별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하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되게 열심히 담았습니다. 아마 금융투자 매수가 들고, 투신도 오늘 삼성전자 제법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다음 매수가
고려아연 300억이니까 삼성전자에 좀 집중했다고 봐야죠. 그 외에는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차, 모비스, 기아, 그러니까 실적도 실적이고, 그다음에 금리 내리면 자동차 할부금융 내려가면서 팔릴 때 조금 더 유리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금융주 매수가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 쪽에 어떤 종목군들이 좀 일부 있었고, 2차 전지는 사고팔고가 좀 엇갈렸는데 약간 매도 쪽에 좀 더 종목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뭐 HPSP라든가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뭐 ISC, YC 이런 이제 반도체 쪽의 종목군들도 일부 좀 섞여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은 최근에 좀 매수할 때 업종이 한 3개 정도 일관성 있게 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엔터가 살짝 주춤하고, 근데 반도체는 계속 지난주 이후에 물량들을 제가 이게 뿌려서 담는다. 그러니까 뭐 많이 사서 담는 것보단 뿌려 담는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계속 그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기관들이 매수가 누적되어 가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보면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쪽은 좀 선별적으로 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에서 4% 넘어 있는 금리가 좀 내려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우리 증시가 밀고 올라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로보택시 공개되고 나서 테슬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스닥 지수에 영향을 또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뭐 재료 노출로 완전히 몰아가는 거로 갈 거냐, 아니면 의외로 이거 어쨌든 장기로 보면 2026년에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때쯤 됐을 때 전기차 판매 어정쩡해질 때 이게 가대가 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세,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재료가 삼성전자 실적 나왔고요, 우리나라가 채권지수 편입됐고, 오늘 금리까지 내려갔거든요. 이게 굉장히 재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막 시간 단위로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도 보면 은근히 재료가 많은, 이게 반영이 잘 안 됐어요. 보면 채권지수라든가 금리 인하는 이제 우리나라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플러스 요인이거든요. 근데 반영이 안 되는데 이게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 나중에 좀 다음 주에는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은근히 좀 주도주가 등장했으면 싶은데 아직까지 코스닥의 3대 업종, 3대 업종은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요. 네, 돌아가는 형태가 되고 있어서 뭐 완전히 한쪽이 주도권 쥐고 올라간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주도권이 필요하다고 보냐면, 그때는 시장이 강세장의 특징은 주도주와 주포가 있는 장이 강세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포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보기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서 주포와 주도주가 나오면서 이제 장을 끌어올리는 형태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순환 형태라서 방향을 안 잡으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느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게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했을 때, 그러니까 금리 쭉 올리다가 인하로 바뀌었을 때 과거 사례를 좀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 2012년 7월 그때 금리 인하 했을 때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그러니까 그때 꼬리 달고 올라가고 한 두세 달 정도는 결과적으로 보면 지수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초단기는 아니죠. 어쨌든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2019년 그러니까 8월 막판 그때도 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는데 그때도 결과적으로 증시가 올라가긴 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물론 금리를 왜 내렸느냐, 또 그때 당시에 어떤 주식시장의 환경, 재료 여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갔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이런 것들, 채권지수 편입된 것도 이제, 그건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엄청난 증시의 호재는 아니고, 이제 쿠션 맞고 들어오는 재료니까 뭐 직접적인 재료라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게 은근히 계속 유동성이 플러스 되는 재료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기관이라도 좀 반응을 해주는지, 이게 일단 던져줬으니까 반응이 요 재료들은 대부분 다 대형주 쪽에 집중 반영되는 재료들이거든요. 그리고 대형주들이 움직이면 거기서 딸려가는 중소형주들이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 장세, 외국인 기관 어떤 종목 매매 장세 이런 것들은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은 되니까 종목 수급을 좀 꼼꼼하게 잘 보시면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내용들이 정리되고 통계도 정리되는 대로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